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5일 토요일 공개방송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5월 초부터 멤버십 방송으로 전환을 하였고 전 종목을 수익으로 정리를 했죠. 손절 나간 종목이 단 한 종목도 없습니다. 시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코스피 종합지수는 0.23% 하락 마감이 됐고 코스닥 지수도 0.26% 하락 마감이 됐죠. 코스피 업종 차트를 살펴보면 목요일날 장중 최고가를 만든 이후에 윗꼬리를 달면서 마감을 했죠. 이전 고점 자리를 보시면 최고가를 만든 이후에 60일 이평선까지 조정이 나왔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 고점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다음 주 이러한 조정이 나올 수 있을지 미리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전일날 미국 마감 시황을 살펴보면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됐죠.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39%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오전에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삼성전자 시대가 저문다. 강병천 SF플러스 자산운용 회장이 인터뷰에서 나온 이야기죠.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이유와 스마트 모빌리티에서 혁신기업, 빅테크 산업의 미래 전망, 이러한 내용을 한 번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요일날 삼성전자는 0.72% 하락 마감이 됐고 120일 이평선에서 마감이 됐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삼성전자의 주가는 1월 11일 96,800원을 찍고 우하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누적 매수 금액을 살펴보면 개인들이 11조 8천억을 순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죠. 반면 최근 외국인들은 5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 업종별 투자자 순매수를 살펴보면 운수장비 섹터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가 집중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6월 10일 목요일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현재 외국인들의 누적 포지션은 매수 쪽으로 2조 원 이상을 순매수로 대응을 하고 있죠. 만기일까지 국내 증시는 큰 하락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주식 투자자들이 너무나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주식 리딩방 수익률을 10배까지 만들어준다. 이러한 사기꾼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제목만 보더라도 그냥 사기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가 있죠. 이러한 리딩방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정작 본인들은 수익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정보가 없는 손실난 개미들의 투자 심리를 악용을 하는 거죠. 반드시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로 평생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까 합니다. 자, 우선 주식 투자로 평생 수익을 내려면 가치 투자의 핵심 지표 3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PER과 PBR, ROE라는 대표적인 지표가 있죠. PER은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수치입니다. 평균적으로 10에서 12 정도가 적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PBR의 경우에는 워런 버핏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 지표입니다. 주가 나누기 주당 순 자산 가치로 평균적으로는 4 이하면은 적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 1 이하라면 굉장히 저평가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지막으로 자기자본 이익률입니다. 자기자본 이익률은 경영자가 투자금으로 얼마만큼의 이익을 올리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수치죠. PER과 PBR은 낮을수록 좋고 ROE는 높을수록 좋겠죠. 그리고 이 PBR의 경우에는 종합주가지수에도 대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종합주가지수가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수치죠.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KRX 정보 데이터 시스템이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좌측 상단에 보면 주가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주가지수에서 하단에 보면 PER과 PBR 배당 수익률이라고 있죠.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선택장이 하나 생성이 되고 이러한 도표가 나오죠. 여기에서 전체 지수 코스피를 클릭을 합니다. 2021년 6월 4일 기준이죠. 조회를 클릭을 하시면은 코스피가 PBR이 1.28이 나옵니다. PER은 18.09가 나오죠.
방금 전에 도표를 보시면은 PER은 10에서 12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PBR의 경우에는 1 이하가 되었을 때 저평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워렌 버핏이 보는 PBR의 기준은 틀립니다.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합주가지수의 PBR로 가치 평가를 할 때는 기존 산출 금액에서 곱하기 100을 하시면 됩니다. 방금 전 코스피의 PBR이 1.28이 나왔죠. 그렇다면은 현재 코스피는 128이 됩니다. 버핏 지수를 대입을 했을 때 90에서 100이면은 적정하다, 80 이하면 저평가다, 60 이하일 때는 초저평가다. 통상적으로 90 이하 정도에서만 매수를 하더라도 수익 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반대로 100 이상이면은 고평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120 이상이면은 초고평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0 이상에서 투자를 하면 주가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투자자들은 손실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시장 유동 자금과 그 회사의 전망치, 기대 심리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지만 그만큼의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된다는 거죠. 현재 국내 코스피를 대입을 해보면 수치 자체는 128이 나오고 코스피 200의 경우에는 133이 나옵니다. 현재 시장처럼 주가가 너무 고평가가 되어 있을 때는 비중 조절이 가장 중요하고 현금 비중을 늘려야 합니다. 종목 숫자는 최대한 줄이셔야 되겠죠. 그리고 종목을 선정을 할 때는 물리더라도 매매 전략에 따른 추가 매수로 평단가를 낮추어서 수익 전환이 될 수 있는 종목들로만 편입을 하셔야 됩니다. 주식 투자는 수익을 내는 것보다 수익 난 자산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식 매매를 할 때는 중장기 매매와 수익 매매, 단기 매매를 반드시 병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선물에 대한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주식은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 선물은 지수 방향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선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코스피 200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하고 있는 국내 선물과 홍콩이나 미국 CME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해외 선물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국내 주식을 투자를 할 때 옆에 모니터에다가 항생지수와 나스닥, 유로와 골드, 오일, 엔화 이 6가지를 보면서 주식을 투자를 합니다. 각각 선물들의 상관관계와 국내 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장중 체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은 반쪽짜리 트레이드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전쟁에서 상대방은 총과 칼을 같이 사용을 하는데 우리 편은 돌멩이를 들고 싸우는 것과 똑같은 경우죠.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주식 전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주식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주식 유튜버가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고, 증권방송의 주식 전문가, 단톡방 등 사기꾼들이 속출을 하고 있죠. 이러한 사람들이 실제로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전문가를 선택을 할 때는 전문가들도 인정을 하는 진짜 전문가를 찾으셔야 됩니다. 주식 전문가를 야구 선수에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일반인들은 고교 야구만 보더라도 굉장히 잘한다. 고교 선수들 중에도 구속이 140에서 150 이상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실제로 일반인들이 던져보면 80km 이상도 나오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고교 선수들도 엄청난 선수로 보이죠. 하지만 그러한 선수들이 프로에 입단을 하면 선발로 뽑히기가 힘들고 야구를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죠. 주식 투자를 2, 3년 정도, 주식 서적을 한두 권 정도만 읽은 사람들도 일반인들은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처럼 보일 수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주식 종목을 브리핑을 하는 사람과 실전 투자를 해서 실제로 손절이 없으면서 매월 수익을 내는 사람들과는 차이가 엄청납니다. 최근 주식 유튜버들 영상을 보고 있으면 너무나 답답하고 그거를 보고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한심합니다. 최근 삼성전자를 보시면은 5개월째 하락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한국전력의 자산 규모는 삼성전자 다음으로 엄청난 종목이죠. 하지만 주가를 한번 보세요. 2016년도 5월 12일 날 최고점을 기점으로
엄청난 하락을 하고 있었죠. 최근 많이 상승을 한 포스코도 보시면은 2007년도 76만원을 찍고 얼마 전에 13만원대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구간에서 매수를 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엄청난 손실 중이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주식 전문가들은 혹은 주식 유튜버들은 워런 버핏을 흉내를 내면서 장기 투자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도 보잉 주가를 매수를 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추가 매수를 하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청난 손절을 했죠. 포스코 주식도 고점에 매수를 해서 엄청난 손해를 봤습니다. 주식 투자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매매 방법이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주식 전문가는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폭락장이든 평균 이상의 수익을 꾸준하게 낼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6월 둘째 주 관심있게 보실 종목은 한솔로지스틱스와 KTB투자증권, 현대로템, 대주산업, 한국정보인증 4종목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멤버십 회원님들은 223 기법이나 223 30분봉 기법을 활용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6월 7일 월요일 특징 종목은 국민의힘당의 이준석 관련주로 급부상을 하고 있는 삼영화학입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도 성공 투자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